이쯤 된다. 활성화되겠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연속으로 방송하는 것도 이제 내일이면은 이번 주는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힘들지 않겠냐, 여러분.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그래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생각하면은 뭐 내가 노력을 하는 거긴 하지만 뭐 찾아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다들 오늘 좀 어땠어요? 관장님 오늘 모아세가 그러니까 별자리 운세가 꼴등이더니 실수 대박 많이 했어. 심지어 마지막에 퇴근할 때는 키보드 선 정리를 안 해놓고 가가지고 혼났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다들 키보드는 못 써요. 회사에서는 좀 쓰고 싶은 거 쓸 수 있는 환경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관장님네는 좀 그런 거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이놈의 회사 생활 못 해먹겠는걸. 너무 힘들어.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라고 좀 마지막에 괜찮나 했는데 마지막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좀 기분이 안 좋네요. 근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난 요새에 올해 들어서 실수를 대박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그건 다 회사 일이고 이것도 다 집에 돌아오면 다 끝난 일이지. 회사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회사에 딱 들어가면 미열이 잔잔하여 오르는 게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딱 체온을 재면은 정상 체온이로구나 하면서 나올 것 같은 딱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미열이 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보다는 얘가 또 이러네 라는 느낌?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 회사 일은 딱 그 정도였고 어제는 그래도 퇴근길에 웃긴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걸 썰을 풀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가 좀 우중충하네요. 뭐 사람 삶이라는 게 다 원창게 돌아가는 거겠지? 겠지?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권장님이 딱 방송 끝내고 나서 그 클립 스튜디오를 보는데 클립 스튜디오가 이번에 그 버전업 세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버전업 세일을 한다고? 냉큼 질렀지. 당근 맞다. 아닌가? 나만 너무 그런 건가? 너무 세일에 눈이 돌아가서 큰일일까요? 그래도 뭐 어떨까? 다른 사람들은 뭐 좀 더 즐겁게 하고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관장님은 일단은 클립 스튜디오를 구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개인적으로 구독제라는 게 너무 귀찮은 것 같아. 매달 내는 핸드폰비도 귀찮고 인터넷 비용도 귀찮은데 이제는 별의별 게 다 구독제잖아요. 딱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늘어나는 지출비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를 뭐 참 못 끊겠더라. 그래서 오늘 하루는 다들 좀 어땠을까? 오늘은 딱 불금이잖아요. 요새 써미 이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원장님도 써미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지금 현재 프리즘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써미의 동시 송출까지는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써미까지는 안 하냐면은 제가 송출을 못하게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송출을 못해 먹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얘네가 저희 이제 서밋도 송출해요 하면서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피스 스튜디오를 쓰면 좀 더 간단해지겠지만은
관장님 컴퓨터에서는 OBS 스튜디오가 안 돌아간다? 왜일까? 아무튼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방송 켜지는 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방송을 좀 켜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 아닌가? 어떻게 초짜가 이 정도 방송을 하는데 시간도 못 맞춰라는 생각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어떻게 좀 방송 배운 시간을 좀 늦춰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집에 미친 듯이 빨리 오는 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방송을 준비하는데 1시간 정도는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는 걸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좀 다음 주? 다음 주에는 방송이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내봤는데 아예 안 하니까 여러 번 못 봐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한 번 있고 아마 일요일에 게릴라 방송 한 번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와준다면 관장님이 더 기쁘겠죠. 그래서 오늘도 책을 읽나요? 하는데 맞아요. 책 들고 오려고. 이거 짐지 하면서 딱 들었는데 관장님이 어제도 말을 했을 거예요. 관장님네 집에 가벼운 부류의 책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딱 꺼냈는데 이거 지난번에 썼던 책이다. 그대로 다시 집어넣고 다시 책장을 뒤졌지. 가벼운 이야기가 찾기 힘들어가지고 핸드폰 뒤져가지고 오랜만에 로판도 한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판 하기에는 이미 몇 번 했으니까 로판은 좀 아쉽고 그러면 판타지 소설을 해야 되나? 판타지 소설도 내가 보는 판타지는 좀 올드한데 이거 괜찮을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괴담 출근 보실래요? 하면서 이거 1화 들고 오는 것도 이미 다들 그 다른 방송인들로부터 홍보를 받았으니까 다들 아실 내용이고 해서 이건 또 아니다 싶어서 찾고 찾다가 에세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관장님 무거운 책이죠? 들켜왔는걸? 어쩔 수 없어요. 관장님 취향이 어두침침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책들이 취향인 걸 어떻게 이런 나를 견뎌줘. 견디기 힘들다고요? 견디기 힘들어서 이미 나갔다는 거 알아. 그러면은 오늘 슬슬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을 짧게 하고 내일 또 관장님 길게 방송하잖아요. 방송을 좀 짧게 하고 내일 방송을 위해서 좀 일찍 자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일 고양이들 병원을 오전 중에 다녀오고 해야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일 집주인이 온대. 한번 내 얼굴을 보고 싶다네. 난 귀찮은디. 웬만하면 안아줬으면 좋겠지만 뭐 말을 했으니까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방송에 대해서 약간 일정이 틀어질 수 있다. 중간에 한번 방송을 끊고 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이해해 줄 거지? 이해를 안 하면 어떡해. 이게 관장님의 방송인걸. 네가 뭔데 이렇게 멋대로 방송을 하냐? 이렇게 밑바닥 방송인 줄지? 라고 하면은 나도 할 말 없긴 해. 그래도 애초에 즐거우려고 시작한 방송이었으니까요. 여기에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여러분한테도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사람이 와야 좋은 모습을 보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을 하지 않는구나. 약간 그거 같군요.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은 나와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들고 쫓아오는 누군가, 나의 마음속의 누군가, 약간 그런 식으로 혼자서 분답을 하고 있는 기분이군요.
그러면 슬슬 오늘의 이야기거리도 떨어졌으니까 사실 게임하고 싶어. 사실 적당히 떠들고 난 다음에 게임을 하고 싶다는 아주 갈망이 커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왜 이렇게 게임하고 싶냐고요? 아니, 어제 내일 게임 방송할 때 미연 씨 해야지라고 해놓고선 레이놀드 얘기를 읽으면데 관장님 레이놀드를 좋아하는 거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주변 사람들 보고 레이놀드 세일한다. 저랑 같이 스팀 친구예요. 그리고 레이놀드를 플레이해줘. 내가 레이놀드 사줄게. 이러고 있었으니까. 뭐 그래서 지금도 레이놀드 하고 싶냐면 네 하고 싶어요. 매우 많이. 한 번만 봐줘잉. 레이놀드 하지 말고 딴 걸 하려고 하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관장님이 게임 실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이 레이놀드 정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분명 난이도는 할나보다 레이놀드가 더 어려울 텐데 나는 왜 레이놀드에 빠진 걸까? 그놈의 진주에 담긴 세 개의 이야기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관장님이 이사를 하고 나면은 컴퓨터를 하나 새로 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어떻게 할까? 투컴으로 방송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거는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아마 게임용이나 방송용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그걸로 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레이놀드는 기존 컴퓨터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레이놀드는 저장도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걸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헛소리는 슬슬 이쯤 할게요. 사실 노래 부르면서 풀어볼까 했는데 약간 저작권 문제도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컷 편집이라고는 해도 그게 귀찮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 관장님이 스스로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노래 못 부르는 거 어때요? 노래는 기세로 하는 거예요 라는 말도 있었지만 약간 혼자 부르다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스스로 듣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내가 부르는 노래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더라. 오늘 관장님의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광고 시간이 딱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책이나 소개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관장님은 여러분들이 들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 한마디도 안 하면 어때요? 대부분 라디오도 한마디도 요새는 시청자하고 소통이 되지만 옛날에는 편지로만 소통을 했잖아.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라디오 틀어뒀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나? 난 쭉 떠들고 여러분들은 라디오 틀어놓고 잔잔하게 듣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책은 뭔가요? 밑바닥에서 간호사가 본 것들. 네, 에세이 책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세이 책입니다. 이런 책은 또 뭐 하다가 어디서 주워 오셨나요? 라고 하면은 관장님이 그 간호사들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던 시즌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듣나요? 하면은 나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인간이라서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관장님 개인의 성향이 그런 타인의 가장 안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어떻게 하면 처우 개선 좀 더 나아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알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사소하게 하면서 산단 말이죠. 아니 뭐 물론 내가 안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정치인이야?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아닌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야 그거 꼴반지가 맞냐? 이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렇지만 나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의 초급에서나고 이 에세이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하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호사의 처우 개선, 간호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책을 한번 들여다봐라 라고. 그때 왜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이야기가 나왔을까 고민해보니까 스리생 시즌 2였나?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그거였던 걸로 기억해. 아니 언제까지 의사 얘기만 하고 전공의 얘기만 할 거고 그럴 거냐고. 물론 깜빵 시절 때도 스토리에 되게 안 좋게 짜치게 나오더니 스리생 때도 되게 짜치게 나오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간호사 얘기를 해줘라. 의사들도 굉장히 바쁘게 살지만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좀 주목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항상 그런 거 있잖아. 간호사들 간호사들 드라마에 나오면은 항상 가만히 있고 무슨 소문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그려지는 거. 그게 되게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죠. 간호사라는 거 그거 되게 좀 쉬운 직업 아닌가요? 하는데 뭐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간호사라는 직업은 딱 그래요. 항상 뭐 먹고 있고 수다 떨고 있고 막 갑자기 의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어머 어떻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약간 무능하게 그려지죠. 의사를 조명을 하려다 보니까 간호사를 무능하게 그린 것 같은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돌담병원 나오는 그 병원 모식이냐? 그 드라마가 그나마 간호사에 대한 거를 잘 그려내는 건데 실제로 간호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의사들이 여러분을 고치는데 주 인력을 하지만 그 의사들이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입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프고 피 뽑고 혈압 재고 그걸 모두 하는 게 누구예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환자분 이거 드시면 안 돼요. 환자분 뛰시면 안 돼요. 환자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간호사가 전부 다 일을 합니다. 주사 누가 놨나요? 의사가 그렇게 해줘. 의사가 전문인이잖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이러이러하게 처방을 하자라고 하면 간호사가 그러면 이거 이만큼 주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병원은 물론 의사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커다란 틀이 있다면 간호사라는 톱니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에서 살아갈 때 병원 생활에 큰 걱정을 안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삶이 너무 좀 가볍게 여겨지는 게 안쓰럽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간호사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책. 오늘의 책, 간 밑바닥에서입니다. 맞아요, 밑바닥이에요.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간호사의 즐거운 이야기만 담을 수 없죠. 아무래도 삶이라는 게 즐겁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에세이를 하면은 좀 즐겁게 쓰는 에세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즐겁게 써질 수 없는 에세이가 있는 법이고 그리고 이 책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전 그런 거 싫어요. 전 즐겁고 재밌는 것만 읽을래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런 책도 읽어야 우리가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채팅을 치면서 아니면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서 혹은 한 번도 보지 않다가 가끔 가다가 이 사람 재밌었지 하면서 잠깐 들렸다가 그렇게 재밌진 않네 나중에 유튜브로 봐야지 하면서 다시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희일비를 하는 것보다는 일희일비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는
물론 유튜브라는 정제된 편집본이 아닌 이상은 관장님이 뭔 소리를 할지 여러분이 솔직히 뭘 합니까? 응? 나도 몰라.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거는 유튜브로 편집 잘 정제된 간호사의 하나의 삶을 그려낸 작품 에세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냥 이런 게 불편한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근데 가끔은 그런 스트레스도 겪어야 돼. 어쩌겠어. 우리는 모두 서로가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타인의 삶을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말이 많다, 그치?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히 잔잔하게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 책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낭독 시작합니다. 길바닥에서 왜 삶이 나한테만 가혹한 것 같지? 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자기 몫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매일 봤다. 부서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혹은 그들과 같이 일을 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들보다 더 괴롭거나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견뎠다. 그들이 매일 참혹함을 견디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내 삶만 미어지도록 괴로워하며 무너질 듯이 살았다. 왜 나만 유난이지? 라고 생각했다. 지난 일들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파묻혀 있던 것들의 형태를 찾아주는 과정은 자꾸만 그것들을 들여다보게 했다.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마침내 내 글로 정리한 기억들은 참 별것도 아니다. 아니다. 별것일 수도 있다. 더 심한 게 있다고 해서 덜 심한 게 안 심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 삶이 심한 축이 들던가? 세상에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는데 내가 뭐라도 되냔 말이다. 나는 매일의 죽음 앞에서 목숨줄을 붙잡고 견뎌내던 사람들의 생명력을 안다. 매일 한계의 고난을 견딘 후 폐잔병처럼 지쳐 잠들지만 그런 와중에도 품위를 지키고 심지어 전진하던 사람들을 안다. 그들을 많이 만났다. 내가 가혹하다 생각한 것들은 그다지 가혹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은 내게 힘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고통 속에서도 나는 가라앉았다. 아무도 모르는 강 밑바닥에서 미쳐 내 삶이 시간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거기서 나를 건진 건 내가 아니다. 운이 좋아 도움을 받았고 지금까지 살았고 하지만 그리 잘 살진 못했다. 내가 나약한 탓이다. 욕심이 많아 포기도 못했다. 내가 이런 멀쩡한 삶을 얻을 자격이 없어서 차라리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 꼭 생각한 날이 많았다. 이토록 고난의 역치가 낮아 구구절절 감정 과잉에 사살썼다. 삶을 충실히 채우지 못한 것은 온전히 내 탓이다. 초라하다. 그렇지만 살아있다. 좋은 날들을 누릴 자격이 있지만 그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그리고 떠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떠난 이들로 인해 괴로운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중 한 명이고 그들 옆에서 오랜 날들을 보내기도 했다. 내가 보낸 날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렇게 초라해도 엉망이어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난 날 매일 트집 잡아 사소하게 불행했고 많은 날이 나 자신 때문에 구겨져 너덜너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햇살같이 빛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내 자의식에 발목 잡혀 이런 지린내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어도 그냥 산다. 늘 그렇진 않아도 좋은 날이 종종 기적같이 찾아오고 그러면 나는
살아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불행도 빛나는 날들도 흘러간다. 사는 것은 그런 날들을 보낸다는 것이다. 그때는 데이 출근이면 새벽 3시에 눈을 떠야 했다. 잠이 약게라도 들었던 건지 눈만 감고 마무는지 밤새지였던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몇 번씩 눈을 뜨고 시계를 봤다. 3시가 가까워올수록 잠들기는 더 어려웠다. 그저 짠내나는 어둠과 불안에 잠겨 있었던 것 같다. 장독 같은 이불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연속으로 근무하면 할수록 몸은 더 무거웠다. 걸음을 뗄 때마다 늪 위를 걷는 것 같았다. 혹시나 잠들까봐 공부는 병원에서 했다. 그때는 아현동에서 살았는데 걸어서 30분이면 병원에 도착했다. 택시들이 내 근처에서 속도를 줄였지만 교육기관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용돈처럼 받았고 월세를 내고 나면 밥 먹을 돈도 부족했다. 교육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규 시절 내내 매번 택시를 탈 만큼 여유롭지는 못했다. 이후로는 들어온 돈을 쏠 시간이 없어서 점점 돈이 모였지만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 무엇도 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종종 취객들이 길에 엉켜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면 4시였다. 공부는 어려울 것이 없었다. 그게 그토록 쉬운 일인 것은 입사하고 나서 알았다. 문제는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입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출력되어야 할 때 안 나온다는 것이다. 알고는 있지만 달리 뾰족한 수도 없었다. 4시에 시작해도 시간이 빠듯했다. 내가 오늘 담당할 환자는 운 좋으면 일찍부터 알 수 있었고 아니면 5시가 넘어서 나오기도 했다. 공부하다가 어사인이 나오면 전산을 보면서 환자 파악을 했다. 환자의 병력과 현재 상태를 살피고 받아 적었다. 준비하고 들어가도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환자 상태가 달랐다. 간호사들은 너무 바빠서 처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기록을 했다. 담당 환자는 식욕된 후 종종 바뀌었다. 어떤 이유로 갑자기 환자가 입실을 한다거나 환자 상태가 변해서 중증도가 바뀌었을 때도 그랬다. 그러면 깊숙이 절망을 느끼며 환자 파악을 빨리 새로 해야 했다. 완벽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을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나지 않는 게 많았다. 하물며 준비되지 않는 채라며 하루는 통째로 엉망이 된다. 처음엔 기가 죽어 엄두도 안 났지만 그래도 해야 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다. 새벽 5시면 병동으로 들어간다. 신규들이 해야 하는 일은 대체로 시간이 많이 든다. 공부가 끝났건 그러지 않았건 5시가 되면 병동에 들어가 밤번 간호사들에게 인사하고 물건의 개수를 셌다. 물건의 개수와 전산에 매겨진 처치 개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정맥 주사용 빈각이 20게이지 짧은 거 40개, 21게이지 40개, 폴리카테터 18프렌치 20개, 16프렌치 5개, 주사 부위에 붙이된 투명 테이프 10개, 이런 물건들을 줄지어 수십 개.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정산에 입력된 이름은 모두 달랐다. 2가지를 다 알고 있어도 막상 쓸 때는 머릿속에서 빨리 전환되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걸 그날의 신규 간호사들이 나눠 셌다. 밤번 간호사가 바빠서 위치와 처치를 매기지 못한 물품들은 병동을 돌아다니며 담당 간호사들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다. 끝내 찾을 수 없었던 일이 종종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까마득히 잊힌 기억 속에 있거나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전산에 뒤늦게 올라온 것이었다. 그런 일이 한 번 꼬이면 병동을 5번씩 돌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잔잔한 불금을 들고 있는데 다행히 불금에 맞춰서 백을 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참 여러모로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방송국하고 물론 이분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겠지만 방송국하고 이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는 어쩌면 저도 쉬는 날이 없고 저도 밤잠이 없고 매번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어서 그럴까요?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도 대처를 했는데도 막상 닥치고 나면은 틀린 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아, 왜 틀렸지? 또 틀렸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 일을 그만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 그런 점이 방송국하고 비슷하게 여겨져서 좀 많이 감정이 섞여서 들어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우물한 것 같다가도 아 이게 간호사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혹은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어쩌면 저처럼 여러분도 공감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책 밑바닥에 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관장님이 힘들었다고 해도 여러분이 힘든 하루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삶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한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즐겁게 살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누워있는데 관장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조금 잔잔해진 걸 느낀다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일 수도 있고 나쁜 하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그런 평소와 똑같은 나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좋은 마무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잠에도 도서관 관장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자요. 안녕.